이 사건은 1926년에 발생하는데 이해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때였습니다. 에크로이드의 살인사건이라는 소설을 출간하고 추리소설가로서 반석을 다진 해였고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살인 미스테리 소설이 되었습니다. 큰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직업적인 큰 성공과 함께 아가사 크리스티의 개인 가정사에는 불운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4월 애쉬필드에서 사랑하는 모친이 돌아가시고 깊은 상실감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그럼에도 글을 쓰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아가사와 멀리 떨어져 지내던 남편 아치볼드가 동료 골퍼이자 가족의 친구인 10세 연하의 낸시 닐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면서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연이어 힘든 일을 겪은 아가사 크리스티는 신경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문제의 1926년 12월 3일 밤 비서인 카를로가 자리를 비우자 그녀는 가족들에게 딸 로잘린느를 맡기고 잠시 드라이브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가용을 타고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쯤 그녀의 승용차는 런던 변두리인 서리주 뉴렌즈 코너의 길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길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였고 주위에는 갈색 모피코트와 작은 화장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몇 가지 그녀의 의류와 기한이 만료된 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여류추리 소설 작가의 실종사건이라는 특종을 언론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사건을 대서특필하고 경쟁적으로 크리스티의 실종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자살, 납치 등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 나섰고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이 주목한 것은 뉴렌즈 코너 근처에 있는 고요한 호수였습니다. 크리스티 작품 중에도 비슷한 풍경의 호수에서 익사체가 발견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그녀가 호수에 투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호수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지고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시신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에 남편 아치볼드가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지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서레이에서 주말 파티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11일째인 12월 14일 노스 요크셔 경찰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호텔에 실종된 소설가와 똑같은 여자가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남편 아치볼드에게 연락해 노스 요크셔 하루게이트의 호텔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치볼드는 런던에서 열차를 타고 호텔로 왔고 아내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행방불명된 아가사 크리스티였습니다. 이 호텔은 그녀의 집에서 40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이후 그녀의 행적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남편과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녀는 호텔에서 남편의 내연녀인 낸시 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호텔에는 일주일 전부터 투숙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백화점에서 고가의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남아공에서 온 닐 가족들은 연락주세요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묘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호텔에 투숙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의 증언에 의하면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즐기고 당구도 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문에 난 자신의 실종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고 산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 아가사 크리스티는 가족들과도 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어떠한 인터뷰에서도 절대 이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그녀의 자작극이라는 설, 실제 범죄 관련 설, 자동차 사고 후 부분적 기억상실의 희생자라는 설 등 수많은 뒤지하기들이 난무했었습니다. 홍보를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작극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일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던 때의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미 영국 내에서는 인기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작극을 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국제적인 뉴스가 되어서 독자들의 관심을 더 받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책이 더 높은 판매고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실종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아가사 크리스티였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일부러 바람피운 남편을 살인용의자로 만들어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혹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직접 행방불명을 연출하고 기억상실증을 흉내낸 계획된 실종 사건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 부부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고 살인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남편 아치볼드는 이혼 후 불륜 상대였던 낸시 닐과 재혼했습니다. 당시 정신과 의사들은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과 크리스티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의부증 등으로 신경쇠약과 배회증을 앓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이탈한 차의 상태로 보아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때 가벼운 뇌진탕이 와서 기억상실증이 온 상태에서도 불륜녀에 대한 큰 충격으로 그녀의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다면 호텔에 와서 불륜녀의 이름으로 투숙하고 그녀인 양 행동했던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스트레스에 의한 해리성 돈주라는 진단이 우세합니다. 이 장애는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하며 해리성 장애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남편의 불륜, 어머니와의 이별, 무리한 집필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졌던 아가사 크리스티가 잠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을 겪었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판단입니다. 실제 아가사 크리스티가 계획한 실종 사건이었는지 교통사고에 의한 뇌진탕으로 온 기억상실이었는지 현재 의사들의 판단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돈주의 기억상실증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쪽이더라도 아마도 아가사 크리스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시 다른 사람이 되어 고통을 잊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가사 크리스티와 같은 일을 한꺼번에 겪는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와 어머니와의 이별을 한꺼번에 겪는다면 그 슬픔과 상실감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시고 행복했던 추억을 마음에 담고 조금씩 극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종 사건의 원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직까지 없고 관련자들도 모두 사망해서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사 크리스티는 자신의 실종 사건을 자신의 다음 작품 나일 살인 사건에 반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보다 더 미스테리한 현실이 녹아든 작품이기에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의 생애에서 가장 미스터리했던 한 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크리스티가 실종된 당시 그녀의 행방을 아서 코난 도일이 추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남겨진 곳이 기차역 근처라는 것을 보고 그녀가 기차를 탔을 거라고 추리해서 그녀가 내린 역을 유추해냈습니다. 3일 후 경찰은 애거서 크리스티를 그 역 근처의 마을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보가 없었더라도 코난 도일의 도움으로 아가사 크리스티를 결국은 찾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추리소설 속 주인공 셜록 홈즈처럼 명탐정의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일화였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추리력을 가졌기에 세계의 추리소설 작가로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